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핸섬한 게스트를 한번 모셨는데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올해 5월까지 육군 KCTC에서 군 생활을 마친 예비역병장 신예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뭐 직업 같은 걸 좀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대학 휴학생이고요. 네. 제가 원래 하던 일인 입대하기 전부터 하던 일인 음악을 지금 계속 준비 중이고, 저는 베이스 기타 연주자로서 지금 계속 음악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 그쵸. 네, 소개해 주시죠. 저 이제 좀 락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기성곡을 좀 락으로 편곡하는 그런 유튜브 페이지를 이제 막 개설을 시작해서 이제 영상은 많이 없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식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자, 본인이 나온 부대 KCTC라고 좀 굉장히 특별한 부대인데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좀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KCTC 부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나온 부대 정식 명칭은 이제 육군 소속의 과학화 전투 훈련단이라는 이제 KCTC 부대예요. 그 KCTC 부대는 딱 KCTC 훈련만을 위해 존재하는 부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 KCTC 훈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제 전쟁 훈련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유격이나 혹한기 훈련에는 적군이 없잖아요. 네. 그냥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정신력 강화하고 체력 강화하는 그런 훈련인데, KCTC 훈련은 병사가 체험할 수 있는 훈련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이고 적군과 실제 교전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전술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정말 대규모의 훈련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적 역할을 수행했던 대항공은 임무를 수행했던 어쩌면 북한군 역할을 수행하셨네요. 완전 북한군 역할을 수행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그 북한에도 이런 부대가 있냐고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저도 궁금했죠. 네, 북한에는 없어요. 북한에는 없어요. 네, 북한에는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전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그런 부대는 없고요. 훈련을 한다고 하면 일반 북한군의 특수부대가 적의 역할을 그냥 하고 완전 우리 한국군의 전술대로 따라하는 그런 부대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또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들과 또 가르치는 그런 부대는 또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랑 비슷한. 네, 특수부대 자체에 그런 우리 한국군의 전술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한국처럼 특수하게 완전 북한군 전투복을 입고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거는 좀 아직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훈련은 얼마나 힘들었죠? 규모가 큰 훈련이다 보니까 군대 다녀오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규모가 클수록 당연히 이제 힘들고, 또 군대가 그렇다고 막 이렇게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좀 훈련 기간엔 특히 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 기간 동안 산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일단 그게 첫 번째로 가장 힘들고요. 저도 이제 다른 한국군 훈련부대와 얘기하면서 들은 건데, KCTC 훈련을 경험하고 나니 유격은 그저 체조였고 혹한기 훈련은 캠핑이었다. 그런 걸 다 경험하신 분들은 좀 힘들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정말 쉽지 않았던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장 훈련 중에 기억에 남았다거나 뭐 신기했던 것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신기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 훈련을 거듭할수록 전투력이 올라가는데 그걸 경험한 게 일단 정말 신기했고요. 정말 10번을 KCTC 훈련을 해야 전역을 하고 그 외에 짜잘짜잘한 교전 훈련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병사들의 전투력이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고 제 전투력도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막 긴장도 덜 되고 그러면서 저희 전투력이 교전 때 나타나는 게 가장 신기했고, 그 다음에 또 신기했던 거는 정말 이 훈련을 하면서 사람이 안 죽는 게 너무 그 겨울에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구나. 정말 그 겨울에 그냥 땅 파고 거기서 하루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무박 6일까지 했었으니까 그 6일 동안 그렇게 한겨울에 있어도 죽지 않는구나. 그게 좀 신기했었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무박 6일이 기억에 납니다. 거의 뭐 특수부대네요. 특수부대는 이제 사실 아닌 게 특수전을 준비하냐 안 하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냐 아니냐를 좀 판가름하는 것인데, 저희는 다른 타 부대에 비해 특수성을 띠긴 하지만 특수전에는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부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군생활 하면서 가장 최악이었던 것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최악이었던 거예요? 무박 6일 동안 이제 산속에 있으면서 정말 뭐 씻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잠도 산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냥 쪽잠 동안 자는 거라. 그리고 방어를 하다 공격을 전환되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군장 다 싸가지고 다시 이제 그때부터 기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정말 암담했죠. 무전이 오더라고요. 새벽 4시에 너네 이제 공격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
싸라. 사실 저도 KCTC 훈련을 한번 훈련이 아니라 체험을 해봤거든요. 정말로요? 네. 뭔가 몸에 이렇게 다 부착하고 그쵸. 총을 실제로 빵 땡겼는데 총소리도 거의 뭐 실탄 사격하는 것과 네, 비슷하더라고요. 공포탄 네.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면 거기에서 소리가 나고 이렇게 다 센서가 작동을 하는 걸 보고 와 이거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다. 네,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훈련을 10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KCTC 훈련만은 이제 10번이죠. 그러니까 일반 부대와 그 대항군의 실제 전투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해본 전투만 이제 보고 한국군의 전반적인 전투를 평가하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경험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그런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당황하지 않고 자기 할 역할들을 좀 아는 것 같아서 확실히 저희가 모든 전투에서 좀 좋은 성과를 냈었긴 했어요. 그러면 대항군이 진 적이 있어요? 일단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10몇 년 생활하신 간부님들한테 다 물어봤었는데 그분이 대답하신 거는 진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참여한 모든 전투에서도 한 번도 진 적은 없었어요. 그래요? 네. 진짜 가장 좋은 예시가 리그 오브 레전드 혹시 하시나요? 네, 알죠. 그 게임 끝나면 통계가 이렇게 정말 세세하게 나오잖아요. 네네. 골드를 얼마 획득했냐 네네. 그것보다 한 10배는 더 세세하게 훈련 결과가 나와요. 총 몇 발을 쐈냐, 그러니까 얼마나 활용 요청을 했고 그 활용 요청의 명중률은 또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훈련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대랑 이제 사후 검토를 이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성과를 냈으니까 아무래도 좀 대항군은 앞선 수치가 하나쯤은 있겠지 싶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명중률, 이제 사망률, 생존율 그리고 기동성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대항군이 앞서긴 해가지고 확실히 이런 전투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앞서긴 하는구나 생각은 좀 했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훈련장에서 뭐 땀을 많이 흘리면 전투장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라는 그 가장 맞는 그쵸, 예시가 네. 아닌가 싶네요. 그쵸, 정말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런 전투를 많이 하시고 어찌 보면 그게 정말 훈련이지만 그게 정말 전투죠. 전투인데 그쵸.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부대가 있을까요?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부대는 하나는 이제 백마부대. 백마부대한테 처음으로 저희 중대가 다 죽은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때도 이미 저희는 백마부대 완전 거점까지 가서 이제 다 전멸하긴 했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어쨌든 병사 입장이다 보니까 소부대 전투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크게 기억 남는 사단은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좀 이제 특별한 경우는 있었죠. 예를 들어 해병대 분들이랑 한다던가 헌병 특임대 분들이랑 한다던가 미군 분들이랑 한다던가 한미연합에서 네네. 그때는 확실히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또 해병대 친구들이 또 어깨에 뻥이 또 들어가겠네요. 해병대 분들은 딱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 뭐 훈련 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거의 막바지였죠. 그때 죽어서 쉬고 있었는데 그 쉬고 있는 데를 앞을 이제 지나간 거예요. 한 무리가. 근데 정말 끝까지 계속 이제 훈련이 거의 끝나가지만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그 멘트가 아직 기억에 나요. 그래서 환자 있습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면서 그런 모습은 사실 해병대만 갖고 있었던 모습 같아요.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네, 이게 또 제 주변에 해병대 친구들이 많은데 네. 또 봤냐 하면서 분명히 또 이럴 것 같은데 아무튼 해병대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충분한 부대지 않나. 해병대는 역시. 역시 또 이렇게 타 부대가 또 인정을 해주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북한군의 그 전술과 언어를 구사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세요? 선임들이 이제 가르쳐주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임들도 그냥 배우는 이제 용지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용어를 외우고 그다음에 말투 같은 거는 사실 저희도 이제 영화나 그냥 자라오면서 들었던 그냥 그 언어들 있잖아요. 그 정도만 이제 구사를 할 줄 알지. 실제 군사 용어는 확실하게 저희가 좀 많이 교육을 받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알 법한 군사 용어가 하나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질문을 낼게요. 퀴즈를 내시면 제가 한번. 자, 그럼 쉬운 거 하나 내겠습니다. 탱크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너무 쉽죠. 저희 너무 익숙한 말이어서 저희는 탱크보다 땅크라는 말을 실제로 군생활 더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요? 탱크라고 잘 안 했어요. 너무 입에 배가지고. 네. 제가 내는 거를 남한 용어로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교육 안 받았는데요. 그냥 한번 내보시죠. 무장 참격전? 이거 한국어로 낸 거죠? 아니요, 이거 북한. 무장 참격전이요? 네. 총검술 아니에요? 아시네요? 네. 가장 많이 사용했던 북한군 용어는 땅크인가요? 아니면 또 더 많이 사용했던 게 있어요? 애돌다라는 말 많이 사용했죠. 애돌다? 네. 애돌다 혹시 모르시나요? 애돌다는 뭐 빙 돌아간다라는. 그쵸. 네. 이제 한국군에서 전술 이제 지휘를 할 때는 우회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애돌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고 당연히 많이 사용하는 동지, 동무.
이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게 동지와 동무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쵸. 네.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이제 북한에 혹시 가시면 상급자한테 동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큰일 나는 네네, 상황이죠. 큰일 나죠. 상급자한테는 동지라고 해야 되고 동무는 이제 동료나 하급자한테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그 뭐냐 2등병, 1등병 아, 그쵸.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 사실 저는 1등병보다 네. 2등병이 더 센 줄 알았어요. 아, 숫자 2니까 아무래도 네. 저도 맨 처음엔 그런 줄 알았죠. 실제로 북한군처럼 생활을 하고 북한군 전투복과 그리고 계급장을 달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본인이 저희 채널을 평소에 좀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아, 저 애독자죠. 네네. 그 군생활하면서 배웠던 북한군과 저희가 실제로 말하는 북한군이 좀 어때요? 많이 비슷하게 배웠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차이가 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선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생활면을 이제 배우진 않아요. 아. 북한 군사들 어떻게 생활하는지까지는 저희가 그대로 따라하진 않고 그냥 모든 병사분들이 똑같이 하듯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저희가 배웠던 군사 용어가 나올 때 네네. 그때 저희는 이제 바로바로 알아듣긴 하죠. 진짜 실제로 이걸 쓰네? 아. 처음 들어보니까 네네. 그거를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옥수수 쌀은 이제 저희도 먹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공감을 그건 못했고. 다음에 한번. 옥수수 쌀을 또 이제 남한 병사처럼 먹는 걸 좀 네.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긴 시간 동안 해주셨는데 아마 또 KCTC라는 이 부대가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네. 좀 일반 부대보다는 좀 특이한 부대인데 KCTC 부대원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좀 키워야 될 수 있어요? KCTC는 지원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훈련소에서 이제 인성과 적성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인성에 조금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은 친구들 위주로 이제 한번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해가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죠. 그러면 한 개 그 신병 들어오면 거기서 한 몇 명 정도 대략 선발이 가요? 200명이 훈련병이었거든요. 네네. 그 중에 딱 2명만, 그러니까 딱 1%죠. 100명 중에 1명만 딱 데리고 갔었죠. 와, 이거 진짜 1% 부대네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도 그런 부대가 있다라는 걸 듣긴 들었어요. 우리를 묘사해가지고 똑같이 완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생활하고 밥도 똑같이 먹는다. 먹고 자고 하는 걸 다 똑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먹고 자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지 않지만 네, 어느 그렇죠.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훈련을 한다라는 게 그게 결코 헛소문이 아니었다라는 걸 오늘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KCTC 부대에 대해서 전역자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